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48회. 자,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풀었고 26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 봅시다. 26번. 가 왕의 재위기간이 있었던 사실. 가 왕이 누군지 찾아봐야죠. 그렇지? 자, 이 책은 초계문신제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조잖아. 선발된 학자들의 명단을 정리한 인명록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된 초계문신? 에이, 끝났네.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정조죠. 초계문신제는 뭡니까? 37세 이하의 당화관 중에 능력 좋은 자를 뽑아서 정조가 재교육을 한 다음에 고관으로 임명하는 제도지요. 자, 초계문신제는 인재 양성과 문풍 진작을 위해서 문신제 뭐 이제 다 됐죠? 이제 됐어요. 끝. 자, 누구? 정조를 풀었다라는 거죠. 정조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틀린 것을 찾아보자. 자,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광해군 때죠. 자, 2번 국왕의 칭의부대 틀린 거죠. 그럼 1번이 정답이죠. 자, 국왕의 칭의부대에 장영영이 설치되었죠. 정조가 직접 만들었다라는 거죠. 맞고. 세 번째, 서울 출신 학자들이 규장각 검사관에 기용되었다. 뭐 박제가, 유득공 이런 분들이지요. 자, 네 번째,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전 통편이 편찬되었다. 대전 회통, 통편, 그렇죠? 대전 통편이니까 정조 때 맞고, 회통은 고종 때 흥선대원군. 자, 다섯 번째,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이 폐지되었다. 이게 신해통공 아닙니까? 그렇죠? 신해통공. 그래서 1번 광해군이 틀린 내용. 자, 2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경주 사람 최복술은 누군지 모르겠다. 자,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양학이 서양의 학문이죠. 갑자기 퍼지는 것을 참아보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하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글귀를 지어서 무엇이라 불렀다. 양학은 음이고 무엇은 양이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음을 억제할 목적으로 글귀를 외우고 읽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서양 학문에 맞서서 어떠한 학문을 만들었죠. 그렇죠? 1점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동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복술은 최재우고 종교는 동학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1번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배제학당이요? 기독교 아펜젤러잖아요. 2번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을 추진하였다라는 원불교. 자, 세 번째 일제통제에 맞서 사찰령 폐지운동 불교죠. 한용운. 자, 네 번째 마음속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시천주 인내천 뭐예요? 동학입니다. 그렇죠? 4번이 정답이죠. 자, 황사영이 외국 군대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황사영 백서 사건 천주교와 관련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될 수 없고 4번이 동학으로서 정답. 자, 28번 문제입니다.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왕이 말하기를 요즘 각 고을의 백성의 생활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 작년부터 무엇이 분부를 내려서 양반 호는 노비의 이름으로 포를 내게 하였고 양반도 지금 군포를 내게 했다. 노비의 이름으로. 자, 일반 백성들은 심포로 내게 했다. 의정부에서는 각도에 알려 만년의 법칙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양반에게도 포를 받아요. 군대 가라 이거죠.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의 호포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 거 볼까? 왕이 말하기를 요즘에 서원마다 사물을 자손들이 주관하고 분당을 각기 주장하니 이로 인한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경우가 많다. 서원이 엉망이구나 라는 얘기죠. 서원을 회철하고 철폐하고 신주를 땅에 묻어버리는 등의 절차를 누구의 분보대로 거행해라. 서원 철폐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흥선대원군의 호포제, 아래 거는 서원 철폐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물을 물어봤으니까 흥선대원군을 얘기하고 있다. 흥선대원군의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통리기무 아문과 12사를 설치했다. 이것은 민씨정권에 있었어요. 그렇죠? 1880년 통리기무 아문 개화 총괄기구죠. 자, 두 번째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지게를 발급한 것은 대한제국 광무개혁이에요. 자, 세 번째 나선정벌을 위해서 조총부대를 파견. 이건 지금 왜 나오니? 그렇죠? 효종 때지요. 자, 네 번째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입국조서는
고종 황제가 아니죠. 그래서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자, 다섯 번째, 황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했다라는 거죠. 사창제, 흥선대원군이죠. 황국의 폐단을 막았다라는 거죠. 5번이 정답. 자, 29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밑줄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발신 의정부예요. 아, 의정부가 있었구나. 아, 수신, 각도 관찰사, 수원, 광주, 개성, 뭐 이렇게 유수, 동네 부사, 조약 체결을 알린다라는 거죠. 영종진 불법 침입 보고 강화도에서 무엇인가 불법 침입을 했대요. 그래서 조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거죠. 교섭 결과 보고 신원 병자년에 그렇죠? 언제입니까? 운요 사건이고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본국과 조약 체결. 일본이 나왔잖아요. 알립니다. 해당 관하에서는 연해읍의 통지에서 앞으로 일본국의 표식을 개항 또는 부착한 선방이 이렇게 있을 때 충돌을 막아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본 애들이 불법으로 침입했고 이걸 보고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운요 사건이고. 자, 일본과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교섭 결과 이렇게 됐다. 그래서 조약 체결을 했다. 강화도 조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약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다라는 거죠. 1번 천주교 포교의 허용 근거가 되었다. 프랑스와 관련 있죠. 조프 수호 통상 조약. 그렇죠? 그래서 1886년이고 두 번째, 거중 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강화도 조약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에 1882년에 있었던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서 거중 조정이 나오게 됐죠. 세 번째,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강화도 조약은 없었어요. 이게 제1차 한일협약에서. 그렇죠? 그래서 스티븐스하고 메가타가 이때 오는 거잖아요. 자, 네 번째, 조약 체결에 반대해서 민영환이 자결했다. 민영환의 순국은 1905년 을사늑약에 반대해서잖아요. 답이 될 수 없고 부산 외 두 곳의 개항지항이 설치된 결과를 가져온 것. 부산 그리고 인천 그리고 원산.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5번이 정답이네요. 자, 우리가 이제 30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30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생물연대가 19세기, 20세기 초예요. 문익, 호는 문익이에요. 모르겠다.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에 파견했고 초대 주미공사로 부임됐습니다. 조사시찰단으로 파견되었다라는 거죠. 조사시찰단은 우리가 1881년에 일본에 보냈는데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중에서 한 분이고 자, 주미공사, 미국과 관련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호조 판서고 한성부 판윤으로 역임했고 궁극기 무척 부총재. 누구냐라는 거죠. 박정양입니다. 너무 어렵다. 그렇지?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틀려도 너무 개념치는 마세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고 가는 거지. 박정양에 대한 문제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호조 판서에도 있었고 궁극기 무척 부총재로도 있었구나라는 거. 자, 1번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창립하였다. 흥사단 안창호지요. 그렇죠? 그래서 1913년 미주에서 흥사단을 만들었다. 자, 두 번째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는 1912년이잖아요. 임병찬에 의해서. 세 번째, 조선 광문회를 조직해서 민족 고전을 간행했다. 이거 1910년대 최남선 박은식 이렇게 조선 광문회를 조직했고요. 자, 네 번째,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은 언제? 13도 창의군은 1907년이고 서울 진공작전 1908년 1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틀렸어요. 자, 다섯 번째, 독립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하였다라는 거. 자, 독립협회에서 중추원 관제 개편, 그렇죠? 박정양의 진보내각, 그렇죠? 5번이 정답이죠. 이런 문제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끄시면 안 돼요.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 점이잖아요. 모르겠는데 막 체크해 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넘어가고 다음번에 이제 보는 거지요.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31번입니다. 이 30번 같은 문제를 막 고민해 가지고 선생님 저 이건 버렸어요. 찍을래요. 괜찮아요.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 문제는 괜찮아요. 그런 문제 막 틀린다고 해서 합격의 당락이 좌우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봅시다. 자, 우리 조정은
정악을 숭상하고 이단을 물리쳐서 만백성을 바르게 이끌어 오늘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 이단을 물리쳐서 정악. 여기까지만 보면 뭐 같아요? 위정척사 사상 같아요. 그렇죠? 비록 황준헌의 책자로 말하더라도 황준헌의 조선 책략이죠. 그 글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그 말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신은 진실로 모르겠지만 이게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다. 황준센의 조선 책략이 좋은지 나쁜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기계에 관한 기술과 농업 및 식목에 대한 책이 이익이 된다면 선택해서 시행할 것이지 굳이 그들의 것이라고 해서 배척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곽길학의 상소문인데 자 지금 보세요. 정신은 우리 정신 그대로 가되 기술은 서양의 것으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 책략에 대한 얘기고 이 곽길학의 상소문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풀다면 동도 서기론이에요. 그래서 정신은 동쪽으로 갔고 서양의 기술을 배우자라는 거죠. 곽길학의 상소문입니다. 자, 1881년 이후의 사실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이 상소의 내용도 잘 알아두세요. 자주 출제는 안 되지만 출제가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힌트로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건 조선 책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책략 1880년대 이 정도만 파악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1번.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성립되었다라는 것. 1881년 영선사가 돌아와서 그렇죠? 영선사가 파견되고 청나라에서 돌아와서 기기창을 설립하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 이전 설명인지 보자는 김기수가 일본의 수신사 1차 수신사죠. 김기수. 그러니까 1차 수신사 1876년 오경석이 해국도지를 국내에 들여왔는데 이 해국도지는 중국 서적이잖아요. 해국도지는 원래 1840년에 만든 건데 이것을 우리가 1850년대 이후에 가져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1880년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50년대니까 훨씬 이전 상황이잖아요.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어제연 부대가 광성보, 광어미, 신미 양요지요. 그렇죠. 1871년이니까 이전 상황이에요. 자,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 언제 했죠? 1866년 상황입니다. 이전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880년대 상황 언제예요? 1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이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봐도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이런 문제를. 만약에 31번 같은 거 틀렸다 그러면 화낼 거예요. 그런 거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31번 같은 거 포기하지 마세요. 자,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이것은 일제로부터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서 일본 차관을 갚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대구에서 조형물을 이렇게 세웠구나라는 거죠. 개와 지식인, 상인, 여성이 돈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폐물을 자발적으로 납부했던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자, 1번 한국중앙총상회 주도로 전개되었다. 자, 상회가 나왔잖아요. 그렇지? 상회는 뭡니까? 상권 수호 운동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자, 2번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에 반대하였다. 요거는 다른 설명이죠.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세 번째 조선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여러분 조선총독부는 언제예요? 1910년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1907년이니까 뭐 이걸 막게 하고 싶으면 통감부라고 하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틀림 설명. 네 번째, 대한매일신보 등 당시 언론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채보상운동이잖아요.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황성신문, 제국신문. 그래서 어딨어? 황성신문, 제국신문.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대황제. 그렇죠? 대황제가 지원한 것이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요거는 일제강점기예요. 1929년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 그렇죠? 총파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과 관련 있는 건 4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이제 33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에서 달을 발표된 순서 맞추기네요. 옳게나요란 건 3점이야. 와, 이거 어렵겠다. 어렵겠다.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가번. 지금부터는 국내외 공사 문서의 개국 기원을 쓴다. 과부가 재혼하는 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의사대로 한다. 공사 노비에 관한 법을 일체 혁파니까 없앴죠. 폐지했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 이런 것들을 없앴다라는 거네. 이게 뭐예요? 가보개혁이잖아요. 그렇죠? 1차 가보개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볼까요? 2번 단발은 위생에 이익이 되고, 아이고, 단발 나왔어요. 자, 이 일을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상폐하께서 정치개혁과 국가의 보강을 도모하고자 설선에서 표준을 보입십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직접 머리를 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발령을 시행합니다. 무릇 우리 대조선 인민은 이와 같은 성의를 본받되 의관제도는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망건은 폐지한다. 의복제도는 외국제도를 채용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지금 제1차 가보개혁이고 여기는 단발령이 나왔잖아요. 단발령은 언제예요? 을미개혁이죠. 그렇죠? 을미개혁. 그럼 순서 맞추기니까 가보개혁, 을미개혁 됐고. 자, 가는 뭐였어요? 제1차 가보개혁. 자, 나번은 뭐였죠? 을미개혁이었죠. 답번 볼까요? 원수부 나왔어요. 아하, 대한제국이잖아요. 국방과 용병과 군사에 관한 학을 명령을 관장해서 특별히 세운 권한을 가지고 군부와 경회, 각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모든 명령은 대원수 폐하가 왕이, 그렇죠, 황제가 원수 전하를 경유해서 하달한다. 원수부는 황국 내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제 황권, 황제의 권한을 막강하게 했죠. 이거 뭐예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네요. 그렇죠? 그럼 순서대로 하면 1894년, 1895년, 그리고 1897년 1, 2, 3. 그러니까 가나다가 되었죠. 가나다. 1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렵진 않고 쉬운 문제에 가까운데 점수가 좀 높았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합격에 가까워지죠. 자,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1조 조선주차 헌병은 조선에 있는 헌병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및 군사 경찰을 경찰하고 군사를 다 한대요. 헌병이. 야, 이거 봐라. 헌병은 직무에 관해서 정당한 직권을 가진 사람이 요구가 있을 때 즉시 응해야 되고 헌병의 복무 및 헌병 보조원에 관한 규정은 조선 총독부가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예요? 헌병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1910년대잖아. 1910년대 헌병 무단 통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기. 만약에 이게 이 법령이 언제 만들어진 거고 언제냐, 무슨 법령이냐라고 하면 1점이 아니고 3점이겠죠. 1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1910년대구나 이렇게만 보고 들어가도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점수가 이런 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1번 경선제국대학에 다니는 학생 이거 뭐예요? 일본 놈들이 우리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경성제국대학 1920년대입니다. 틀렸고. 원산 노동자 총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 1929년이죠. 틀렸고. 자,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하는 것. 조선어학회는 1931년부터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었던 42년까지 활동을 했으니 10년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부터 24년까지 이렇게 했었던 소작쟁이. 그렇죠? 그러니까 10년대하고 관계가 없고 조선 태영령을 관부에 게재하는 관리 1910년대죠. 1910년대 조선 태영령.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죠. 이런 1점짜리 같은 경우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이후에 있었던 사실. 대한제국이. 대한제국이에요. 지금 1910년 이전 상황인가 봐요. 여러 국가와 외교 관계를 단절한 것은 우리의 의사가 아닙니다. 일본의 폭력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예요? 일본 놈들이 어떤 걸 체결한 거예요? 을사늑약을 강제로 통과시킨 거죠. 우리가 승인한 적이 없는데도 강제로 통과시켰고 그래서 외교 관계가 단절된 게 우리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일본 놈들이 이 외교권 니들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놓은 거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해서 이를 폭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부탁합니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헤이그 특사죠. 헤이그 특사. 그래서 1907년 6월 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의 특사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분들을 특사로 파견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 헤이그 특사는 왜 파견했죠? 이 을사늑양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음 상황 이후니까 이후에 있었던 것, 1907년 6월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1번,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했다. 1번이 정답이죠. 7월 달에 일본 놈들이 고종이 너가 보냈지. 너가 황제의 자격이 없어. 내려와 라고 해서 강제로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1번이 정답. 2번 영국이 거문도 불법 점령 거문도 사건은 1885년에 있었죠. 이전 상황이니까 틀렸고 90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이모군란 아닙니까? 1882년 상황이니까 이전이에요. 자, 우전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 갑신정변이죠. 1884년 이전 상황이고 자, 일본과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체결했대요. 자, 일본 놈들은 대한제국을 먹겠다. 테프트는 미국 애들이죠. 필리핀을 갖겠다. 언제요? 1905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1번이 그 이후 상황으로 정답이지요. 자, 우리가 3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빗줄 그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아이고, 이거 신문이 단자라서 한글인데 잘 안 보여. 그렇죠? 풀어봐야죠. 이 신문 광고를 낸 태극서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극서관? 어디에서 봤는데?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이쪽 봅시다. 태극서관은 신지식 보급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서 운영되었고요. 또한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안창호, 이승훈 선생이 세운 이 단체 산하기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대성학교, 오산학교, 태극서관 어디예요? 신민회지요. 1907년 신민회입니다. 그래서 백오인 사건이 있었던 1911년까지 활동했던 신민회. 신민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자, 1번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1911년에 있었죠. 이게 맞는 설명이죠. 자, 2번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 김규식을 파견하죠. 신안청령당에서 파견을 합니다. 자,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민관신장을 추구하였다.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지요. 자, 네 번째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 혹은 애국공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했지요. 그래서 광복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쳐서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자,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해서 소년운동을 주도했다. 천도교 소년회지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민회에 관한 설명은 1번이 정답. 자, 37번 문제입니다.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니다. 자, 한국의 독립을 도운 외국인인데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자, 미국인이고 세계지리 교과서인 사면필지를 한글로 저술했다. 와, 대단하다. 자, 을사늑약 직후에 고전의 친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을 했고요. 1950년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를 했다라는 거죠. 헐버트 선생입니다. 자, 나 아일랜드계 영국인. 여러분들은 이분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렇죠?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김구등이 상하이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렇죠? 독립운동을 지원하려다 일제 내란죄로 체포되고 나중에 광복 이후에 독립장이 추서되었던 조지 루이스 쇼입니다. 이분은 그 단둥, 그러니까 우리가 헐버트는 너무 유명하니까. 근데 조지 루이스 쇼는 우리가 상하이에 뭐가 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자, 이쪽 단둥 지역이 있어요. 압록강 요쪽이라고 의주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데 의주 건너편 요쪽이 단둥 지역이에요. 단둥 지역에 일용 양행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무엇을 하냐면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임시정부에 이 독립자금으로 써라 이렇게 지원을 냈던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에요. 조지 루이스 쇼. 그렇죠? 그래서 헐버트와 조지 루이스 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기억번. 유경공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라는 거. 헐버트. 맞죠? 최초의 원어민 교사잖아요. 기억번 맞고 기억번 맞다. 체크. 오케이. 자, 니은.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 설립을 주관하였다. 누가 했어요? 알렌이 했어요. 그렇죠? 자, 디귿번. 이제 조지 루이스 쇼지요. 중국 안동
단동에서 무역회사인 이륙양행을 운영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이 맞고요. 독립자금 임시정부에 지원했습니다. 나 리을번이죠. 이화학당을 설립해서 근대적 여성교육에 기여하였다. 스크랜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역번과 디귿번이 정답이죠. 2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그렇죠? 자, 38번 문제입니다. 3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자, 그날 오후 2시 10분 파고다 공원. 요 어디예요? 탑골공원이죠. 수백 명의 학생들이 10년간 억눌려온 감정을 터뜨리면서 만세, 독립만세를 외치자 뇌성병력 같은 소리에 공원 근처에 살던 시민들도 크게 놀랐다. 공원물을 쏟아져 나온 학생들은 종로거리를 달리면서 몸에 숨겼던 선언서들, 탑골공원, 선언서, 그리고 또 어디 있어? 학생, 만세, 독립만세, 그렇죠? 길가에 뿌리며 거리를 누볐다.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민족자결주의, 그렇죠? 신세계가 시작된 것이다. 시위 학생들은 덕수궁문 앞에 당도하자 붕어하신 돌아가신 고종에게 조의를 표하고 고종의 인산이래. 자, 다 끝났죠. 뭡니까? 3.1운동이죠.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 만세운동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된 것은 형평운동이에요. 1920년대 있었던. 자, 두 번째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라는 거. 1929년 그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죠. 자, 조선 혁명선언은 그 의열단이잖아요. 그렇죠? 신채호 선생이 1923년에 작성을 했다라는 거죠. 자, 4번 전개 과정에서 일제가 제암리 학살, 이것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4월 달에 제암리에 그 만세운동을 했던 제암리 그 주민들을 교회에 모아서 학살을 했던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5번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고 3.1운동은 4번이 관련이 있다. 정답. 자, 우리가 이제 39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자, 이곳은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독립운동가 누구의 옛 거처인데 모르겠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경상북도 영양군. 자, 조선총독 암살을 기도하였고 오호 대단하신 분이네요. 국제연맹조사단에 강력한 독립의지를 표명하는 혈서를 시도했다. 이후 만주국 주재에 일본 대사 암살 계획이 발각돼서 체포된 뒤 순국하셨습니다. 누굽니까? 모르겠죠. 3전짜리.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였어요. 남자연 의사입니다. 남자연 의사. 그래서 사이토 마코토 총독인데 이 조선 총독 사이코 마코토는 3대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3대 총독을 암살 시도를 했었다라는 거죠. 남자연 의사. 그래서 그 뭐지? 영화 암살의 그 여주인공 누구였어? 그 여주인공이 남자연 의사가 롤 모델이었어요. 자, 그래서 39번은 남자연 의사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1번. 그러면 만약에 몰랐잖아. 자료를 몰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속어법 잘라서 풀 수 있는지 지워서 풀 수 있는지를 파악해 봅시다. 동양적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나석주 의사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울 수가 있어요. 자, 2번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요. 지울 수 있어요. 자,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했다. 이재명 의사지요. 지울 수 있어. 야, 이제 둘 나왔어요. 둘. 와,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4번 간드에서 여자 관악회를 조직해서 개목을 모르겠는데. 그렇죠? 자, 평양 을밀대 지불에서 임금 삭감에 저항. 자, 을밀대. 그래서 1930년대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데요. 193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노동운동가예요. 강주룡. 그래서 평양 고무공장 쟁의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평양 을밀대 지붕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임금 삭감에 저항해서 근데 우리 조선 총독을 저격하려고 했었던 분과 임금 삭감 노동운동은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4번을 찍으면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간도에서 여자 관악회를 조직해서 계몽활동에 힘썼다라는 거죠. 4번.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40번. 가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 지역을 파악해보자라는 거죠. 국외 민족운동. 국외예요? 그러니까 해외인가 보다. 우리 학교 역사 동아리에서는 어느 지역 민족운동을 조명하는 답사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자, 명동학교. 명동학교 김야견에 의해서 삼종사는 이제 대종교의 나철, 서일, 김규헌 이 세 분들을 제사 지내는 곳이고, 자, 봉오동 전투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봉오동 전투 1920년 홍범도 장군, 그래서 어딥니까? 북간도에서. 봉오동 전투 덕분에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북간도의 김야견 선생이 명동학교를 세웠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북간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라는 거죠. 자, 1번. 건업회 연해주가 등장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관지를 발행했다라는 거죠. 연해주 건업회는 1911년. 자, 두 번째. 중광단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중광단. 요것이 이제 그 북간도에서 만들었던 단체. 그렇죠? 자, 세 번째. 숙무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했다. 숙무학교는요, 멕시코에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군대예요, 군대. 숙무학교. 그래서 숙무학교가 최근 들어서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히 보여요. 시험을 5번 본다. 6번 본다. 아니 5번. 그래, 5번 본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맞아요. 자, 조선 독립동맹을 창립해서 대일항쟁을 준비하였다. 조선 독립동맹은 우리가 이제 무장투쟁에서 맨 막바지에 갔을 때 1942년 김두봉이 그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죠. 그래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를 이름을 바꾸니 그것이 뭐예요? 조선 의용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조선 청력 독립당을 결성해서 28 독립선언서를 배포했다라는 거죠. 자, 어디에서? 일본의 심장부 도쿄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1919년 28 독립선언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간도에 대한 설명은 2번이 정답입니다. 4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주인공, 인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선생께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신 동기, 아이고 벌써 이제 답이 나왔네. 이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잘 안 보는데 이게 한국 통사를 적어놓은 것 같긴 한데. 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박은식 선생이죠. 일제 침략과 탄압에 맞선 우리 독립투쟁의 역사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한국인의 긍지와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책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박은식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저술을 한 책이다라는 거죠. 그럼 박은식 선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는 거지요. 자, 1번. 민족의 얼을 강조하고 얼사상, 그렇죠? 조선학 운동을 추진하였다. 정인보 선생. 자, 두 번째. 진단학회를 설립해서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켰으니 손진태, 이윤재 이분들이 하셨고요. 자,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서 이런 조선사 편수에는요, 한국사 왜곡단체입니다. 그렇죠? 어딜 여기에 들어간다고 써. 안 돼요. 조선 총독부가 만든 거죠. 나쁜 놈들. 자, 네 번째.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조선사회 경제사를 저술하였습니다. 누구예요? 백남훈 선생이죠. 자, 다섯 번째. 한국통사를 저술하고 민족주의 사학의 기초를 닦았던 박은식 선생. 5번이 정답이지요. 자, 우리가 42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자, 가번. 동북 삼성. 동북 구성은 아는데 동북 삼성은 잘 모르겠다. 자, 동북 삼성. 군벌 장장림, 장쩌림이죠. 장쩌린. 자, 일본과의 협정이 성립되어 독립운동하는 한국인을 잡히는 대로 외에게 넘겼다. 일본 놈들한테 넘겼다는 거죠. 이 나쁜 욕할 뻔했네. 자, 심지어 중국 백성들은 한국인 한 명의 머리를 베어 이런 외놈 영사관에 가서 몇십 원 내지 3선 받고 팔기도 했다. 뭐예요? 1925년에 미스야 협정이 있죠. 그래서 만주군벌 장쩌린과 그리고 그 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라는 놈이 협정을 한 거죠. 우리 독립군들의 현상금을 걸었다라는 거지. 자, 나와 공근은 안공근이에요. 안공근. 그래서 안중근의 동생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생. 상해 프랑스 조기를 떠나서
기차역으로 가서 그날 가흥으로 피신했다. 피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백범일지예요. 김구 선생님이 안공근 과 함께 안공근 선생과 함께 피신하고 있다는 그것은 박찬인 형이 은주부와 저부선 제씨에게 주선해서 며칠 전에 엄항섬 군의 가족과 기미한 일과 서고 이동연 선생이 벌써 이사하였던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해에서 지금 떠나서 기차역으로 가서 다 피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백범일지에 김구 선생님이 상해에서 짐 싸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예요? 이게 윤봉길 윤봉길 의거가 성공하고 그리고 나서 일본 놈들이 이거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1932년 4월 달에 윤봉길 의거가 성공한 다음에 김구 선생이 피신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1925년부터 32년 상황을 풀어봐라라는 거죠. 1925년부터 193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1번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참변 경신년에 있었던 참변이죠. 그래서 1920년부터 21년까지 대학살을 자행하니 이것이 간도참변이니까 이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두 번째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한국광복군은 일단 1940년에 창설이 되죠. 그러니까 이후 상황이니까 일단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국내 진공작전은 1945년. 하지만 일본 놈들이 항복하면서 성공하지 못하지요. 자, 세 번째 한인 애국단이 1931년인데 조직되었어요. 의거 활동을 전개했다. 그렇죠. 1931년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봉창 의사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배출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32년 윤봉길 거사가 성공하면서 이제 피신하게 되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일본의 토지 침탈을 막고자 농광회사는 보안회와 관계가 있지요. 그래서 1904년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설립되었다. 훨씬 이전 상황이고. 자, 5번 삼균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언제? 1941년 조소항의 삼군주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 강령으로 채택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3번이 정답이죠. 자, 43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자료에서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요거는 보여요. 내 살림 내 것으로. 그럼 뭐예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거죠. 표업 모집으로 말하면 조선에 있어서는 처음이라 그래서 그 내용도 시원치 못하고 1등이라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면 매우 유감된 일이라 하며 이번에 당선된 것으로 말하면 2등이 셋, 3등이 넷이라는데 그는 한두 가지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내 살림은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의 것 우리가 만든 것 우리 것으로만 살기 뭐예요? 1920년대 물산 장려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국산품 애용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조선 노동총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라는 건데 노동총동맹이니까 노동운동이잖아요. 1927년 상황입니다. 자, 군우회의 주도로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였다. 군우회 1927년에 여성들의 민족유일당이잖아요. 여성운동. 자, 세 번째.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하였다라는 거죠. 백정들의 신분 해방운동이죠. 그래서 1920년대 형평운동을 얘기하고 있고 자작회, 토산 애용 부인회 토산 들어갔으니까 왠지 맞을 것 같죠. 그렇죠? 단체가 활동하였다. 맞습니다. 4번이 그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국문연구소를 세워서 한글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국문연구소 1907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연구기관이죠. 그래서 국학운동입니다. 정답은 물산장려운동 4번이 되겠죠. 자, 44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일본 정부가 우리 역사를 왜곡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도쿄에 개관 이런 나쁜 놈들 그렇죠.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 중일전쟁은 1937년 상황이죠. 한국인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전시를 하고 있어서 열받죠. 1번 역사 왜곡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관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그렇죠? 자, 일단 이 시기를 찾아봅시다. 1937년 이후죠. 1937년 이후. 그래서 한국인 강제동원 사실 이것을 얘들이 미친 듯이 할 때가 있었어요. 1937년 이후에 쥐들이 법이라는 거를 만들죠. 국가총동원법, 국가총동원령입니다. 1938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937년 이후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37년 이후가 아닌 것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자, 여자 정신 근로령, 정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상, 정신 이런 거 나오면 37년 이후에 37년 이후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 혹은 1940년으로 불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겠죠. 1944년. 자, 육군 특별 지원병제, 징병제, 지원병제 뭐 이런 것들 다 이때 맞아요. 그래서 38년 상황. 식량 배급 및 미국 공출제도, 식량까지 배급을 해요. 요것이 이제 그리고 다 공출하고 요것이 이제 언제입니까? 1940년대예요.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급령 이런 것들 사상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1940년대로 푸시면 됩니다. 41년. 자, 5번 기한 내 소유지를 신고하게 하는 토지조사령. 이거 언제요? 1910년대죠. 토지조사령 1912년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5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죠. 자, 45번 문제입니다.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군대를 찾아봐라. 30여 년이나 비밀리에 행동한 조선 혁명 청년. 혁명. 왠지 혁명이니까 빨간 사회주의 같다. 지금도 중국 항일전에서 혁명행동의 기회를 얻었어. 자, 무엇은 10월 10일 한구에서, 한구는 한코우를 얘기합니다. 중앙궁의 이동에 따라서 계림으로 왔고 대장 진빈선생 김원봉이 자, 금년 41세로서 1919년 조선의 3월 운동 및 조선 총독 파괴 의열단 사건도 이렇게 만들었다. 김원봉 선생에 의해서 그 한코우에서 만든 군대입니다. 뭐예요? 조선 의용대지요. 1938년 조선 의용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조선 의용대는요. 중국 관내에 만들었던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라는 것이 정답으로 많이 나와요.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자, 1번.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청산리 대첩을 얘기하는 거죠. 누굽니까?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을 얘기하고 있고 대전자령 전투, 대정자령 전투는 한국 독립군이에요. 1933년에 대전자령 전투. 쌍성보 전투가 1932년. 자, 일본군의 공세를 피해 자유시로 이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밀산부에서 다 모이자 해가지고 1920년대 다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이름을 군단으로 만들죠. 대한독립군단. 자, 그리고 이제 자유시 참변이 1921년에 있었고, 자,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흥경선 전투를 이끌었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조선 혁명군이에요. 그래서 흥경성 전투. 그리고 1932년 전투가 영릉가 전투지요. 자, 됐습니다. 자, 5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무장 부대가 어디? 조선 의용대.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됐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군대들 다 외워야 돼요. 특히 한국 독립군과 조선 혁명군의 이 한중 연합작전은 시험 문제 잘 나오지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46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다음 기념사를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오늘 국민교육헌장 선포 1주년에 즈음해서 여러분 국민교육헌장은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나는 온 국민과 더불어 뜻깊은 이날을 경축하면서 헌장 이념이 우리를 결의를 해서 매우 기쁘다. 국민교육헌장은 우리 민족이 지녀야 할 시대의 사명관과 윤리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국민교육헌장 1968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시기에 있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를 풀어라 라는 얘기죠. 자, 1번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이건 김영삼 정부에서 있어요. 1996년. 자, 두 번째, 과외 전면 금지와 대학 졸업 정원제를 자, 과외 전면 금지는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신군부가 장악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1980년 과외 금지 신군부에서 있었어요. 세 번째, 문맹군민 완전 퇴치 5개년 계획. 와, 이건 모르겠죠. 이승만 정부예요. 그래서 1954년에 이승만 정부에서 했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6.3 사막지를 처음 도입했으니까 미군 정기입니다. 자, 중학교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천제를 실시하였다. 이때가 박정희 정부 때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47번 문제 가볼게요.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에 의해서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자, 여기에서 헷갈리면 만드는 게 삼상회의 결정이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됐으니까 미소공동위원회 뭐 이런 쪽으로 보시는데 자,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토지개혁에 있어서 몰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선 뭐 지금 체크되어 있는 거 민족주의 건국과업 좌우합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한 설명이에요. 좌우합작 7원칙. 자,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하기 재정단 단체들의 공동 명의로서 전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해서 조선 인민의 각층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거고 국가의 일체 정권은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 책임을 갖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당 요게 재정단 단체 요것이 힌트예요. 이게 이제 1948년에 김규식 선생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남북 협상을 한단 말이죠. 이 내용인데 남북 협상 뭡니까? 남북한 재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인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북 협상이라고 부르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파악했어요. 너무 어렵죠. 가와 나 사이 1946년부터 48년 남북 협상 때까지입니다. 자, 1번 그러니까 이제 써놓을까요? 1946년부터 남북 협상 1948년 4월까지. 자,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건 1949년 상황이에요. 틀렸고. 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정읍발언에서 제기되었다. 여러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얘기했던 정읍발언이 언제입니까? 46년 6월 달이에요. 6월 달. 그러니까 이 6월 달에 정읍발언을 한 다음에 중도 세력들이 이러면 안 되겠네 해서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되는 거니까 바로 직전 상황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자, 유엔 총회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가 의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총선거가 의결되는 게 이때예요. 총선거 의결됐을 때는 좋다 했는데 북한에서 반대하죠. 그러니까 소총회에서 결의해요. 남한만의 총선거를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뭡니까? 48년 4월 달에 남북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이 이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이때 3번이 맞는 설명이죠. 자, 여운형이 중심이 돼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광복 직후니까 1945년이니까 여기에 있어야죠.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5번째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 2사 파동이에요. 12월 24일에 있었는데 이승만 정부에서 1958년 12월 24일 그래서 24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2사 파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는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48번 문제입니다. 다음 명령을 시행한 정부에 있었던 사실. 지금 요거 보면 금융실명거래 이건 그냥 맞으라고 준 문제야. 그렇죠? 금융실명제,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자, 이 명령은 뭐 이렇게 해서 금융거래 정상화, 실명을 해라. 금융실명거래 뭐예요? 금융실명제죠. 그래서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한 금융실명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정부에 있었던,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있었던 사실 옳은 걸 찾아봐라라는 거죠.
경부고속도로 1970년 박정희 정부. 자, OECD에 가입 1996년 김영삼 정부니까 2번이 정답이고 3번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FTA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렇죠? 틀렸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제1차니까 군부예요. 군사정부. 그렇죠? 3공화국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누구예요? 박정희가 이끌었던 군사정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원조물자를 가공하는 300산업. 300산업 언제죠? 1950년대 후반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는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49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경찰관 부당징계 취소. 경찰청은요. 40주기를 맞았대요. 그러니까 2020년에 40주기니까 빼면 1980년이에요. 80년에 있었던 민주화운동 뭐지요? 자, 40주기를 맞아서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퇴직경찰관 21명의 징계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당시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문책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니 다 불법이다라는 거죠. 자, 경찰청은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취소했다. 40년 만에. 그렇죠? 그래서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이지요. 그래서 이때 시민들에게 도움을 줬던 경찰들 다 이렇게 징계받았다라는 거죠. 아무튼 민주화운동을 물어봤으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다라는 거죠. 1번 박종철과 이한열의 희생으로 확대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죠. 자, 2번 호원철폐 독재타도의 구호를 내세운 것도 역시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관령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3번이 정답. 자, 4번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는 계기가 된 것은 4.19 혁명 바로 직후에 이 공화국에 갈 때지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자, 5번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면서 대학 교수단이 시위행진을 벌인 거 4.19 혁명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5.18은 3번이 정답이고요. 5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정부 시기에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걸 찾는 거죠. 한국과 헝가리가 수교했어요. 이게 언제야? 1989년입니다.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몰라도. 이 뒤에 있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1991년 9월 달에 했습니다. 우리가 몇 월인지 몰라도 돼. 그냥 91년은 반드시 알아야죠. 자, 한국 중국과 수교하죠. 1992년이에요. 소련과는 90년, 중국과는 92년. 언제예요?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잖아요. 노태우 정부를 지금 풀어봐라 라는 거지요. 자, 1번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박정희 정부에서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7.4남북 공동성명에 대한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자 남북조절위원회지요. 자, 두 번째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한 것은 김대중 정부예요. 그래서 2002년. 자, 3번 14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라는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봐서 선언한 거죠. 노무현 정부입니다. 자, 금강산 해로관광이에요. 바다 관광을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했죠. 김대중 정부입니다. 98년. 자, 5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서 서명했다. 1991년 12월 달에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정부.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8회 심화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 있었지. 어려운 문제가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그렇죠? 3문제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0점을 맞으셨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건데 대단하신 거고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저는 한 2문제 틀렸는데요. 예, 잘하셨습니다. 3문제 잘하셨어요. 4문제 그래도 잘했고 5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를 푸는 목적은 뭐죠? 시험 실전 대비죠. 실전 대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라고 했지만 이것은 이제 시험 직전 상황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연습 상황이잖아요. 연습 상황에서 아직 시간이 있어요. 실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지금 보고 계신 거니까 이 연습 상황에서는
지금 몰랐던 문제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얼로 가자? 이론으로 가자라는 거죠. 이론 공부 다시 하시고 마무리 잘 짓고 실전에서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